그러면 지금부터 KBS 문비어촌 편파방송 수신료 인상 반대하는 우리공화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공화당의 새로 오신 홍보실장 백태현 홍보실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 김정은 문재인 방송으로 전락한 KBS는 해체하라. 국민의 적 KBS 해체가 민심이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입니다. KBS가 미쳐도 당단히 미쳤다. 김정은 문재인 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 지국 개설이 필요하다 하는 KBS는 심지어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사업과 함께 예산안도 따로 책정했다. 북한의 김정은 찬양 노래를 대한민국에 선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KBS는 좌파 세력, 거짓 촛불 세력에게 장악당한 지 오래다. 거짓 촛불의 상징 주진우와 김재동이 방송인 행세를 하고 저널리즘 제이맨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앞장서 온 것을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는가? 이 정도면 약과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KBS는 아나운서 김모 씨가 장기간 문재인과 북한의 비판적 기사를 자의적 삭제해준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KBS는 문재인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뉴스를 임의로 생략,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KBS는 더 이상 대한민국 방송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방송은 더더욱 아니다. KBS는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의 방송과 결코 다르지 않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KBS 직원 중 1억 이상 연봉자가 2020년 기준 46.4%나 된다. 2020년 무보직자가 무려 1,500여 명에 달한다. 보직도 없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의 30%가 넘는 KBS는 신의 직장이 아니라 천국의 직장이다. 중국 폐렴으로 서민 경제가 아작나고 자영업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춥고 추운 현실에서 KBS 방송국은 초호화 궁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억대 연봉의 대접을 받는 선택받은 자들이 방송인이라 자랑하며 만드는 방송이 고작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비호하는 데 쓰고 있다니 KBS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 자, 심지어 KBS 방송국 직원이란 자는 KBS에 대한 국민의 비난에 대해 평균 연봉 1억이고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능력되면 입사하라 하며 비꼬기도 했다. 참으로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꼬박꼬박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납부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자,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들이 KBS 방송국 직원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이라 하는 나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없고 홍보에만 몰두, 문재인 생일 즈음에 달님께 바치는 노래 이것을 트는 나라, KBS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더 이상 KBS는 대한민국 방송국이 아니다. KBS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이다. 반드시 타도 해체해야 할 대한민국의 적이다. KBS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도 비아냥대는 문파 방송국,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은 김정은 방송, 문재인 방송으로 전락한 거짓 촛불의 나팔수인 KBS 해체를 선언한다. 또한 KBS 수신료
강제 징수를 거부한다. 더 이상 KBS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 2021년 2월 4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회원 일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 목소리보다 더 훌륭하신 천의 목소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또 선명하게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우리 백대현 홍보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분 모시기 전에 저희가 탄핵 전국 때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KBS가 거의 6개월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 24시간 생중계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좌파 이 촛불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유포시키는 그러한 방송이 되었던 KBS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국민이 호구가 아니라면 더 이상 KBS의 이러한 편파 방송을 묵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우리 발언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정치 외교 평론가이시고 또 정치 많은 방송에 나오셔서 정치 외교 평론도 해주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정책의장 겸 최고위원이십니다. 박태우 박사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KBS 앞에서 이렇게 항의 집회 혹은 해결을 한 지가 몇 번째 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들어서서 KBS가 언론으로서 더군다나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중립성을 상실하고 좌파들의 주구가 돼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아주 안타깝고 후대의 치욕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동안 이 주사파 정권이 해온 일들을 보면은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을 향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볼 때 이거는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KBS가 선봉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건국정신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이 주사파 세력의 홍위병이 돼서 대역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아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KBS 공영방송의 직원이라고 기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처지가 못 돼요. 누가 봐도 지금 KBS는 수신료를 올려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할 그런 자질도 그런 철학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아주 나약한 과도한 인연 세력에 죽은 노릇을 하고 그리고 하수인으로서 국민과 역사를 배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0년 건국의 역사에서 건국헌법 그리고 부국강병헌법의 신호를 쓰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좌파들의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연일 울분을 토하고 애국 시민들은 이 언론이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주사파 정권 4년이 지난 5년 차에 더욱더 잘못된 권력의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KBS가 국가의 공영방송으로서 잘못된 독재 권력을 비판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석 보도를 하고 제대로 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주사파 권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당화시키고 좌익들의 역사관을 설파하고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를 지우는 데 일조하는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금 5년차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입법부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사법부도 신여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급기야 이제 노골적으로 김정은 북한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를 추정하는 그런 발언과 노선으로 탈미, 반일 이런 노골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 공영방송은 비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나팔스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는 훗날 이와 같은 암흑의 시대 대한민국이 다 망해가고 있는 이 암흑의 시대에 KBS의 역할과 그런 모습을 과거 일제시대에 친일했던 그런 혹독한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리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본인들의 영달과 일신을 위해서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정권 말기가 됐으면 말 한마디도 바로 하고 프로라도 좀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국민과 역사 앞에 줘야 될 겁니다. 정권의 나빠서 역할을 하는 인사들 잔뜩 데려다가 편향된 그런 프로 만들어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와 애국 세력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고 일관되게 주사파 정권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이런 방송은 앞으로 필요가 없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이렇게 큰 틀을 벗어나서 일탈행위로서 온 역사와 국민에게 상처를 두고 있는 이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KBS 직원분들, 기자분들 중에 양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밥그릇 때문에 또 본인들의 진급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라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거대한 범죄 집단에 대해서는 안 돼요. 범죄 집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귓가에서 강도가 칼 가지고 돈 뺏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흐트리고 국기를 흐트리고 왜곡 보도를 해서 진실과 정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범죄. 정신들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후손들과 그리고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고 그런 언론인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박태우 정치학 박사님, 박태우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에 저희가 요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얘기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우한 폐렴이 오늘 숫자로 1,4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국민들의 수신료를 받아서 지금 트로트 전국 체전을 할 겁니까? 솔직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KBS입니다. 그리고 평양의 기지국이 뭡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800억 들여서 지어놓고 그거 때려 부신 지가 폭발시킨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인상해서 평양의 기지국을 세운다는 게 웬 말입니까? 이러한 관점을 다음 발언자분 모셔서 역사 박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의 정책의장이십니다. 우리 공화당 이주천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KBS 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한 가지가 교육의 기능이고 두 번째 방송 언론의 기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고 그 표라는 것은 여론의 동향을 통해서 언론의 매개체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집권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사실 언론과 국민의 여론을 빼면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방송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번째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소위 주좌파 좌익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이 긴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는 언론 방송의 친북 노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빨강색이 좋다,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이 뭐가 나쁘냐, 이 30년 동안 언론 방송사에서 대한민국의 순진무구한 국민들을 속인 결과 문재인 정권이라는 시기망측한 괴물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언론 방송에 이적, 역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4, 5년 동안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탄핵의 재상은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북한 원전 건설의 이야기나 USB를 국민 몰래 김정은 독재자에게 갖다 바친 것이나 전기를 무료로 갖다 주려는 계획서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정권의 반역인데 지금 KBS는 이 3년 4년 동안에 소위 한반도 평화쇼라는 위장된 평화를 국민들에게 설파하면서 김정은을 북한의 젠틀맨식으로 민족끼리 우리끼리라는 그러한 사탕에 취하도록 휴로뽕 마약을 주사하듯이 국민들에게 위장된 한반도 평화 쇼를 연출해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남북 연방제에 가는 길목에 활짝 대문을 열고 국민들을 공사로 만드는 역적질을 한 것이 바로 국영방송 KBS의 본질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KBS는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평양에 지금 뉴스 기사를 보니까 평양 노래자랑 남북한의 체육대 이런 거를 방송하는데 무려 28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웃기는 것은 1000명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지금 별로 할 일 없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KBS가 정말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을 나누면 지금 놀고 먹는 고액 연봉자들을 정리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전기세를 같이 덤피기로 해서
마치 세금을 징수하듯이 우리의 혈세, 우리의 호주머니를 등치는 피를 빨아먹는 흡혈이라든가 하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국민저항권뿐만이 아니라 이 썩어 빠진 KBS 공영방송의 시청률을 거부하는 국민저항권 운동이 발동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문재인 정권에 무너지기 전에 KBS는 이런 썩어 빠진 언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단계 공산으로서 통째로 대한민국의 귀중한 보고라든가 전략물자라든가 모든 귀중한 것들이 북한에 몽창 갖다 바치는데도 대한민국이 덩어리 봉사가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적의 역할을 하는, 반역의 역할을 하는 KBS의 종사자라는 이 엄중한 사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KBS의 이러한 반역질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KBS에서 있던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이제라도 대어각성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뭉쳐서 이 썩어 빠져가 문드러진 붉게 물든 이 KBS를 정화시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적질은 앞으로 역사가 의해서 냉정하게 심판될 것을 엄숙하게 여기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반역질을 계속한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칸대, 다시 한번 돌아올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천 애국정책연구원장이신 원장님께서, 역사 박사신 이주천 원장님께서 훌륭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KBS에 요구합니다. 양승동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적자 경영을 왜 수신료를 통해서 그것을 메우려고 합니까? KBS 지금 4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1,500명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봉 1억씩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KBS는 어쩌면 공영방송이면서 대국민 봉사방송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계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4년째 문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KBS 노조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승동이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 KBS 적자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보직도 없는 사람이 연봉 1억씩 받으니까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기지국이 웬 말입니까? 문재인이가 얘기한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았고 북한의 핵이 폐기되지 않았는데 북한의 핵이 폐기될 것처럼 하루에 24시간씩 그러한 방송을 한 게 KBS입니다. 책임지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장 해제시킨 사람들이 바로 KBS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신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아니 국민이 호구입니까? 자기네들의 적자, 자기네들끼리 돈을 나눠 갖고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니까 국민들한테 수신료를 인상해서 그거를 메꾸려고 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재인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오늘 집회 인원이 9명밖에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9명밖에 할 수 없지만은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풀리고 나면
완화가 되고 나면 KBS에 매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KBS가 국민 앞에 정신 차리고 대우각성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또 우리 전 국민과 또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당직자분들과 또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인사로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